아니, 변호사님. 하루에 5번 이상, 1년에 1000번 감옥에서 변호사를 접견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이왕 이제 일명 이제 황제 접견인데요. 변호사들을 그러니까 접견하는 데는 제한이 없어요. 왜냐하면 일단 피고인의 또는 수감자의 권리 보호, 인권 보호 차원에서 변호사는 언제든 제한 없이 무조건 접견을 할 수 있는데, 이걸 이제 변호사들도 이제 사건이나 혹은 인권 보호 차원에서 접견을 가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제 돈을 받기 위해서 접견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1시간 접견할 때 한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예. 돈을 지급하는데 이제 가서 1시간 정도 잡담을 떨다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감옥 안에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잠깐 그 변호인 접견실로 나와가지고 바람도 쐬면서 그리고 또 변호사랑 이제 농담도 하면서 그래서 또 특히나 문제가 됐던 게 변호사 사회에서 그런 접견 변호사로 여자 변호사들을 예. 그것도 이제 막 변호사가 된 그 초짜 여자 변호사들을 젊은 여자 변호사들을 이제 들여보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게 지금 일종의 무슨 성매매 비슷하게 예. 그렇게 성을 파는 행위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 변호사 업계에서도 정말 많은 화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여성 변호사들의 인권을 보장하라 예. 뭐 이런 성명도 많이 발표가 됐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변호사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수는 있어요. 뭐냐면은 이 좋은 사람들의 자문 변호사 겸, 예. 그다음에 이제 주수도 회장의 이제 그 접견 변호사가 됐다. 그러면 중간에 충분히 말을 옮기면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이른바 심부름꾼 내지는 뭐 전달자, 편지 전달자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네. 그렇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조사를 하다 보면 이제 새로 그 감옥 안에서 일어난 새로운 다단계 사건을 조사를 하다 보면 어느 정도 그 접견 변호사들이 개입되어 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고 이런 변호사들을 이제 보통 우리가 집사 변호사라고 부릅니다. 집사 변호사다? 네. 그래서 정말 이제 막 사회 초년생이 돼가지고 여자 변호사가 취업을 딱 했는데 알고 보니까 집사 변호사예요. 뭐 이런 식의 고백글도 굉장히 예. 그 회원 커뮤니티에 많이 올라오고 그랬습니다. 자, 이 김영주 전 의원님, 주수도 회장, 예전에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하다 사기를 치려고 해도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 연구를 많이 해야 되고, 머리가 좋아야 된다는데 사기꾼 중에서 유형이 있는데, 열심히 노력한 노력형, 그다음에 열심히 스터디 케이스를 통해서 외국의 선진 사기 기술을 들여온 뭐 학구형, 그다음에 태어날 때부터 사기꾼으로 태어난 천재형. 주수도 회장은 천재형인 것 같아요. 이 정도 되면. 네,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기가 사기꾼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는 정당한 경영가의 CEO다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또 그런 과정에서 자신 있게 얘기를 하고 사람들을 부리게 되죠. 그래서 변호사도 부리고 실제로 보면 서울시 등록된 협회도 자기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도 조직이 있으면. 여러 가지 회사를 A, B, C, D를 자기 회사가 만들어 놓고 협회라고 해서 등록해서 합법적이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하나 가져가는 거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과정에서는 이 일이 있으려고 그러면 그 교도소 측이 불법했다기보다는 자기 스스로 여러 가지 어떤 교도 간의 어떤 정책 그걸 통해서 자기에 맞는 교도소로 가기도 하고. 예. 예를 들면 서울구치소에서 그다음에 공주로 가기도 하고 그 소장하고 딜을 해서 2급수가 1급수가 돼서 예. 실제적으로 만나는 일반 접견의 수도 느리고 거기에다가 특별 접견이 또 따로 있고 그다음에 변호사 접견이 따로 있으니까 하루에 5번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야. 그러니까 실제로 육군 참모총장, 그 상군 참모총장 못지않은 어떤 여러 가지 치밀한 천재적인 기질을 발휘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하루에 5번 이상인데 이게 재밌는 게 김무식 변호사님 이거를 아니 김무식 교수님 재소자 중에서 구치소에 수감된 사람 중에서 누가 변호사를 많이 만나나가 지금 누적이 돼서 이 랭킹이 나왔습니다. 네. 근데 주수도 회장이 2013년엔 1년에 1,503번 변호사를 접견해서 1위, 2014년엔 2,143번을 변호사 접견해서 1위. 근데 여기서부터 재밌는 건데 2015년에는 983번밖에 접견을 못해서 3위로 밀렸고요. 올해는 지금 6위로 밀렸다는데 이 말은 주 회장보다 더 많이 하는 사람이 더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주광덕 의원실에서 그 공개한 자료인데요. 예. 그 정부 쪽에서 법무부 쪽에서 이제 자료를 받아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주로 1년에 이렇게 5번 이상씩. 그러니까 사실은 저 같은 경우도 오늘 하루 일정 짜면 5명 만나기 어렵잖아요. 어렵죠. 2-3명 만나는 것도 하루 일정 다 가는 건데 감옥에 있는 사람이 5번 이상씩 매일 사람을 만난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이게 수사입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 쭉 해보니까 주수도가 2012년, 14년, 14년은 계속 상위에 있다가 최근에 와서 좀 뒤로 밀렸는데 최근에 치고 올라간 상위의 사람들도 똑같은 사람들이 사기꾼들입니다. 그러니까 사기꾼들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사서 돈을
착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감옥에 가더라도 몸으로 때우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예. 몸으로 때우는 동안은 정말 감옥에 있지만 바깥에 있는 사람 못지않은 호사로운 생활을 합니다. 그게 사식을 다 받아 제공받기도 하고 또 계속 황제 접견을 통해서 변호인을 불러가지고 계속 잡담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자기 특사들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이 상위 변호인 접견 숫자가 많은 사람들이 계속 맹피되는 게 전부 특정 사기꾼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면 정말 경제사범들 중에서 사기꾼들은 정말 다른 사람들의 그 피해자는 그 모아놓은 돈이 없어졌을 때 얼마나 많은 피눈물이 있겠습니까? 그 피눈물을 가지고 자기가 그 돈을 가지고 정말 호사롭게 사는 건데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주수도 사기 사건 같은 게 피라미드 사건의 가장 큰 전제는 우리 김 의원님 말씀하셨처럼 사기를 치는 사람도 정말 자기가 정당하다고 믿고 치지만 예. 당하는 사람들도 잘 모르고 당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즘같이 저금리 시대에 자기가 정말 피땀 흘려 모아놓은 돈이 있는데 이걸 투자할 때를 찾다가 이 돈을 정말 투자했는데 정말 협동조합식의 서로가 유통마진을 다 없애고 정말 서로가 서로를 원하는 공동체식의 물건을 사고 파는 조직이라고 생각하는 거 들어가는 거예요. 예. 들어가서 자기 스스로가 새로운 마케팅 전략에 자기가 동의를 해가지고 사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 수많은 피해자가 있기 때문에 정말 오래전에 피라미드 사기로 많은 사람들이 당했지만 이 주수도 같은 사람은 지금 내후년이면 또 지금 출소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내후년에 나와서 또 어떤 대형 사기를 벌일지 정말 걱정이 큽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다단계 피라미드 이런 거 조심해야 되는데 사기범들의 지능도 높아서 다단계다 피라미드다 이렇게 안 하고 협동조합 뭐 이렇게 그렇죠. 괜한 그러니까 선한 저도- 협동조합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교도소 안에 연구하기가 참 좋거든요. 책을 들여서 다른 생각이 필요 없어요. 몸 관리 잘하지, 술 안 먹지. 새로운 사기를 할 수 있는 첨단 기법들, 유학 간다고 그러잖아요. 외국의 트렌드가 어떤지를 보고 예, 앞으로 학교 지금 갔다 올게. 비트코인 뭐 이런 거 다 할 겁니다, 이제. 학교 갔다 올게. 예. 대학 갔다 왔어. 학위 따왔어. 뭐 이런 식으로 한다니까 또 조심을 하는 수밖에 없다는 말씀 재차 강조드립니다.